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바쁩니다. 어제는 이제 부산을 찾아가서 박형준 시장과 이게 만났는데요. 공식 면담 20분 만에 입장 차만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북극 항로 관련해서 이런 구상을 갖고 이제 찾아간 건데,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의 글로벌 도시 특별법, 그다음에 산업은행 이전 이거 관련해서 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제 아마 그 면담에서 전재수 의원이 이 관련된 부산 쪽 민원을 좀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가로막으면서 바로 일어서 버렸다.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부산과는 약간 좀 여러 가지 좀 스토리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피습당했고 거기서 이제 헬기 타고 올라오면서 왜 부산 지역의 병원을 이용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난 총선 때 부산에서 민주당이 한 석밖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도 부산 지역이 좀 싸늘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애를 하러 갔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붉히고 헤어지면서 이게 또 논란입니다. 왜 그러냐면 동상이 이몽인 거죠. 동상이몽.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앞서 소개해드렸던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 오늘 발표된 조사를 보더라도 민주당의 꼭 부산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산, 울산과 경남이 포함된 여기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28%, 국민의힘이 47%거든요. 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재명 대표는 부산을 찾았을 때 좀 더 중도 외연 확장, 딱히 부산만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극 항로 개척 이러면은 부산 지금 시장과 부산 시민들은 당장 구미가 안 당기죠. 그런데 2030에나 우리 미래 또는 뭐 국가의 웅비한 꿈 이렇게 생각하면 북극을 우리가 항로를 개척하고 말이야. 이러면 이건 장기 과제나 자칫 이게 어떻게 생각할 때는 구름 비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구름 비전.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장 구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통해서 최근에 이 탄핵 국면에서 여튼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도 받고, 그러니까 지금 뭐 산업은행 부산에 가서 산업은행 이야기하고 글로벌 도시 특별법 이야기해봐야 거의 주목 못 받을 거예요. 근데 북극 항로 그러면 이게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나 뭐 아문센 떠올리고 막 그린란드 떠올리고 지금 온갖 이게 화제거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근데 이게 부산 시민이나 국민의힘으로 봤을 때는 또 아찔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극 항로, 야 이건 또 어디서 온 아이디어지?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난감한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지? 그래, 이건 아니야. 이건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야. 산업은행 이전이나 글로벌 통신 특별법이 더 필요한데 이재명 대표 또 뜬구름 잡게 하시오 하고 이제 공격하는 빌미를 또 준 것이죠. 원영섭 변호사는 부산이 고향 아닙니까? 예, 부산이 고향입니다. 예, 부산에서 제가 초중고를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는 부산 시민들의 표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대통령 되는 데 있어가지고. 아니 그 북극항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동상이몽이라도 적어도 부산 시민들한테 구애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분은 이재명 대표는 중도 보수라는 개념을 친미, 친트럼프 이거를 그냥 같이 보시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극항로 때문에 그린란드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제 논쟁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북극항로 한마디 해야 돼. 근데 부산 입장에서는 북극항로가 열리든 열리지 않든 항구 도시로서의 위상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북극항로가 열리냐 안 열리냐는 이 이재명 대표의 말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일단은 북극의 얼음이 녹아야 돼요. 그거는 트럼프도 알고 있고 푸틴도 알고 있고, 북극의 얼음이 녹아야지 이 북극항로가 개설이 되고 그 북극의 얼음이 얼마나 어떻게 녹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북극항로가 부산 시민들 볼 때는 그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빨리 산업은행 이전하고, 지금 이제 그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라고 박형준 시장이 밀고 있는 그 특별법 입안해주고 그러면 되는 건데, 여기 와가지고 그 이상한 위상 강화, 내가 대통령이야라는 대권 주자 위상 강화 놀이를 하고 있으니 부산 시민들이 볼 때는 좀 뭐 이치 안 맞죠. 하기 대변인. 사실 뭐 좀 이해가 잘 안 되긴 합니다. 아니 뭐
그 전재수 의원이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한 부산 예.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이에요. 지난번 총선에서 저희 당 의원들 다 낙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넣으려고 했던 아까 소개하신 그 소위 민원, 의견 이런 것도 방금 원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 도시특별법 관련해서 전재수 의원이 낸 법안이거든요. 예. 관련해서 그 부산시의 요구가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같은 경우도 제가 뭐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냐면 원래 대선 때 저희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난번 총선 기점으로 해서 그게 빠지고 잘 언급이 안 되고 그러면 이 정책적 변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더 이상 뭐 안 하겠다든가 이런 거는 설명과 입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반론도 하고 아까 일부에서 했던 것처럼 뭐 그게 아니다 이럴 텐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릴 게 없고 북극항로 관련해서는 저는 뭐 아까 트럼프 말씀하셨는데 트럼프가 그 얘기 많이 하긴 하나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듯이 해빙이 빨리 녹아도 이게 좀처럼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행보하시는지 사실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냥 뭐 산업은행 관련 얘기나 뭐 글로벌 도시 특별법안이나 이런 것들은 자당의 유일한 뭐 그 지역구 의원이 하는 얘기니까 좀 의견을 수렴하면 좋겠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정훈 평론가님, 네. 부산이 이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시행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대통령을 되찾기 위해서는 뭐 호남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데 아닙니까? 전략적으로 공략을 예. 해야 되는 지역이 예. 분명하죠. 뭐 TK도 뭐 공략을 해야 되겠지만 TK보다는 PK 쪽에 좀 더 여지가 예. 많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저는 이번 일을 사건으로 규정하고 싶고요. 사건. 네, 예. 이재명의 입틀막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 부산시장 어렵게 만나가지고 예. 20분 만나고 나오는 게 뭡니까? 자기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자기가 띄우고 싶은 거, 예. 북극항로 개척. 예. 그거 다음날 헤드라인 나가야 되는데 딴 얘기가 섞일까봐 사실 중단시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자당 소속 국회의원의 말까지 막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모든 정책을 끌고 간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가 다른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이틀막 사건들 많았잖아요, 그죠? 많았죠. 예. 뭐 심지어 카이스트 예. 가서도까지도 막 예. 이틀막 사건이 있었던 건데 그런 거가 딱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트럼프 대통령 의회에 가서 연설하다가 예. 야당 의원이 막 하니까 막 강제로 예. 끌어내게 하고 예. 그런 장면들이 너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아 이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이거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히려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정준 시장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대통령 만나기보다 10배나 어려워서 기껏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런 반구가 없었다. 부산 시민을 냉대한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제가 분위기 풀려면 대통령은 구속된 영어의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10배에서 20배 정도는 어렵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도 보수로 외연확장 내세웠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지난 그 금정구청장 선거인가요? 거기서도 이제 크게 패했습니다. 민주당이. 근데 이 PK 지역에서 적어도 최소 35%를 득표를 해야 민주당이 대선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요. 네. 정말 돌아와요 부산항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 대선에서 당시는 이제 조기 대선이었죠. 도세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부산에서 득표 1위입니다. 네. 또 울산에서 득표 1위입니다. 그때 40% 가까이 얻었나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당선이 됐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PK 지역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을 서울 지역으로 보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차이를 냈거든요. 예. 그것도 당선에 상당히 이 혁혁한 공을 세운 건데 이재명 대표는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당장 지역 돌파 전략보다는 중도 외연 전체적으로 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어떤 관심을 최대한 모아서 본인의 이미지를 어떤 혐의나 재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여기에 분명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러니까 북극항도 그러니까 관심도 높아지거든요. 엔비디아 그러면 관심도 높아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들으니까 이제
우리가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제 열정도 필요하고 책임감도 필요하지만 비전이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계속 분야별로 비전을 던지고 있잖아요. 비록 이제 구름 비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냉정히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이니까 네. 어떤 이슈를 팍팍팍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사 그게 뭐 호가 있든 찬반이 있든 논쟁이 생기든 던지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그 준비하는 그런 그 정무적인 포지셔닝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 눈앞에 있는 이 탄핵 재판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런 논의를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조금의 그런 포지셔닝이 발생해도 그게 오히려 그 보수 우파 진영의 내부 분열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게 갈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어떤 이슈 던지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뭐 본인이 중도 보수 그 이야기는 하는데 어차피 보수 정치는 하지 못할 거예요. 보수 정치라는 게 이게 아버지의 정치처럼 뭐 책임감은 많고 대우는 못 받고 집안에 엄마가 아니라 뭐 냉장고보다 좀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정치를 사실은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뭐 이재명 대표가 과연 할 수 있을지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네, 댓글 의견 소개해드리고 하은기 대변인에게 발언기 드릴게요. 북구 강로 일단 이름 있어 뵌다. 멋있잖아요. 부산 시민들이 반기지 않겠나 이런 의견 주셨고요. 맞습니다. 북구 강로가 미래 국가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은 부산표는 다 포기하기로 한 건가? 또 이런 의견 주셨어요. 자, 전재수가 유일한 부산 의원인데 그 양반 말도 안 들어주면 어쩌겠다는 거냐 진짜 이런 의견 주셨어요. 그리고 대선 출마하겠다는 전재수 의원인데 이재명 눈에 곱게 보이겠나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박형준 시장이 상당히 뿔난 듯 하던데 돌아서자마자 연락에 비난했다. 기자들하고 막 인터뷰를 했어요. 자, 산업은행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쪽도 저쪽도 욕먹으니까 아예 이런 방구를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부산경제 위해서는 산업은행 이전 글로벌 허브 특별도시 법 추진 부탁드립니다. 부산 시민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은기 대변인. 저희가 원래 부울경 관련해서는 그랜드 비전이 있었던 정당입니다. 메가시티라고 해서 그쵸. 가덕도 신공항 부울경 메가시티. 이게 뭐 북극항로 뭐 글로벌 유통 가덕도 신공항 뭐 만든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뭐 공항이 물류 허브 공항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부울경 묶어 가지고 메가시티를 하나 만들어서 수도권 힘 빼고 뭐 이런 그랜드 비전이 있었던 정당인데 산업은행 관련해서는 이게 조율이 잘 안 된 채로 그냥 던지면은 양쪽에서 다 욕먹는데 이런 비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별도의 그랜드 플랜에 관련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선거는 어쨌든 민심의 결과로 나타난 건데 저번 금정구 청장 선거도 그렇지만 총선 때 했었던 원래 있던 의석까지도 상실하는 심지어 그렇게 이 국민의힘이 의석이 쪼그라드는 총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성찰을 하고 변화를 하고 이래야 다시 민심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북구 강로 가서 던지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라도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 얘기는 좀 들어볼 필요가 있고 가서 시민들이 진짜 요구하는 게 뭔지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좀 아쉽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던지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조기 대선 준비할 입장이 아니라서 못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국민의힘 분들은 좀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조기 대선이 아니더라도 이미 집권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현재까지로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고 그 아까 곽정근 사령관 녹취록 뒤지는 거 말고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 지금 하는 거 관세 같은 얘기 같은 거 대응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무정부 상태인 거지 않습니까? 조기 대선이란 차원이 아니라 지금 집권 세력의 책임감으로서도 다른 민생 이슈라든가 해야 할 현안들 이런 건 좀 던지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부산에 이제 구애하러 가셨는데 결국 이제 홀대론 논란이 되면서 이제 최초의 또 입틀막 사건까지 결국은 손해 본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전 중요한 게 경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그걸 잘 못하셔서 지금 이렇게 뭐 좀 불행한 그런 이제 일들이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 되겠다라고 한다면 물론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 얘기가 헤드라인 나오고 뭐 그럼 좋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방 하는 얘기 충분히 들어줘야죠. 20분이 뭡니까? 자기 할 얘기하고 그쪽에서 문제제기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하니까 그 얘기가 오히려 더 주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뭐 다리를 박차고 나온다. 대통령이 돼서 이러셔도 굉장히 곤란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걸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근데 이 홀대로는 지금 그 선거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그 부산에 교육감 보궐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4월 2일에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홀대론이 나오면 물론 이제 정당 표방을 안 하지만 예. 교육감 후보가 과연 이 홀대론이라는 게 정말 진지하게 홀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재명 대표가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 도움이 되는 그 댓글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부산 분들은 표는 국민의힘한테 몰아주고 왜 그 민원은 이재명 대표한테 요구하는 거냐 이런 댓글도 주셨습니다.